안녕하세요. 교사 조영욱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간단한 비례식을 이용해 지구의 둘레와 달의 크기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지구의 운동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어렵진 않지만 약간의 공간 지각 능력이 필요합니다. 초등학교 때 배웠던 지구의 운동에 대한 내용들을 떠올려 보면서 이번 시간 내용을 배우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교과서는 86쪽입니다. 네, 지금 화면을 보면 강아지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창밖을 보면서 "나무야 잘 가라고 외치고 있고 나무들은 근데 "우리가 가는 게 아니고 네가 가는 거야."라고 말하고 있죠. 그럼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만약 밖에서 이 상황을 바라본다면 기차 안에 강아지가 앉아 있고 나무들은 밖에 서 있죠. 이제 강아지가 지나가면서 "나무야 잘 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나무들은 "우리가 가는 게 아니고 네가 가는 거야."라고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강아지가 움직이는 건데 그럼 왜 강아지는 나무들이 움직인다고 생각했을까요? 맞아요. 강아지는 기차와 함께 움직이고 있으면서 본인은 가만히 있기 때문에 나무들이 뒤로 지나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그럼 사람들은 지구에 붙어 살고 있지만 지구는 사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은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지구가 어떤 운동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초등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지구는 스스로 빙글빙글 돌고 있는데요. 우린 그걸 지구의 자전이라고 합니다. 자전은 마구잡이로 빙글빙글 도는 건 아니고요. 마치 가상의 하나의 축이 있는 것처럼 빙글빙글 도는데 우린 이 축을 지구의 자전축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자전축을 이렇게 쭉 연장하다 보면 그 방향에 별이 하나가 있는데 완전히 일치하지 않지만 이제 북극성이라고 하는 그 별이 그 방향에 위치하고 있죠. 그죠. 북극성을 기준으로 우리가 빙글빙글 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방향에서 어떤 방향으로 도냐면 서에서 동으로 회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서에서 동으로 회전한다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우리가 지금 지구가 이렇게 있을 때 우리나라가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독도, 울릉도, 이렇게 제주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쪽이 서해 바다, 이쪽이 동해 바다잖아요. 그래서 이쪽을 이제 지구의 서쪽, 지구의 동쪽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그죠? 우리나라의 서쪽에서 동쪽 방향을 향해서 이렇게 지구가 자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구의 자전은 서에서 동으로 회전하는 운동이다라고 여러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에서 동, 이 방향 꼭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또 어떤 책을 보다 보면 지구를 반시계 방향으로 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책도 있는데요. 그건 어떤 것을 기준으로 표현한 것이냐면 우리가 북극성에서 밑으로 지구를 이렇게 내려다 본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근데 지구가 지금 서에서 동으로 회전한다라고 했으니까 위에서 볼 때는 어떤 방향일까요? 이게 그죠?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하고 있는 것처럼 관찰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지구의 자전을 반시계 방향이다라고 표현하는 곳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구의 자전을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시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구는 얼마나 빠른 속도를 가지고 빙글빙글 돌고 있나요? 한 바퀴 도는데 24시간이 걸리죠. 한 바퀴 도는데 하루가 걸린다. 여러분, 이 말은 한시간에 몇 도씩 회전한다는 뜻이죠? 360도를 도는데 24시간이 걸리니까 한시간에는 약 15도씩. 아, 한시간에는 약 15도씩 회전하는구나. 여러분, 이거 한시간에 약 15도씩 회전한다. 이거는 여러분 상식으로 알아두시고 나중에 또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한시간에 15도씩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회전한다, 자전한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구가 자전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그 강아지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여러분 지금 집에서 강의를 듣고 있지만 자전하는 게 느껴지나요? 자전한다고 느끼는 사람은 없죠. 우리도 지구에 붙어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지구가 빙글빙글 도는 거지만 우리가 지구에서 밖을 바라다 보면 밖에 있는 애들이 빙글빙글 도는 것처럼 관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구가 자전함으로 지구에서 관측하는 모든 천체가 하루에 한 바퀴씩 회전하는 것처럼 관찰이 되는데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돌지만 우리는 자전한다고 생각을 못하니까
밖에 있는 물체가 동해에서 서로 움직이는 것처럼 관찰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구에서 관측하는 모든 천체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천체 일주운동이라고 합니다. 일주운동이라는 뜻의 일은요, 하루를 뜻하는 일이고요. 주는 달릴 주를 써서 하루에 한 바퀴 달린다. 아, 모든 천체가 하루에 한 바퀴 빙글빙글 돈다. 라고 해서 천체 일주운동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천체 일주운동이라는 표현을, 그런 용어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림 보시면 지구가 이렇게 자전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서에서 동으로 빙글빙글 돈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자전축은 우주에서 바라보게 되면 똑바로 서 있는 게 아니고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게 서 있거든요. 그리고 북극성을 굉장히 가까이 그렸지만 사실 북극성은 굉장히 멀리 있죠, 그죠? 굉장히 멀리 있어요. 우리는 지구의 어디에 살고 있죠? 그렇죠. 약간 중위도 쪽. 우리나라가 약 북위 37도 정도 되잖아요. 그죠? 북위 37도 정도. 그래서 만약에 제가 제 모습을 그리면 이렇게 제가 여기 있는 것처럼 관찰할 거예요. 제가 운동장에서 이렇게 밤하늘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근데 밤하늘은 굉장히 크고 넓죠? 그림으로 그릴 수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고자 밤하늘을 이렇게 동그란 뚜껑 형태로 그리게 되는데요. 우린 이거를 하늘을 그린 구다라 그래서 천구라는 표현을 써요. 천구라고 하는 이 용어는 간단한 듯 싶으면서도 천문학에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제가 뒤에서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구의 중위도에 살고 있는 제 모습을 그렸고요. 지금 밤하늘을 보기 위해서 운동장에 나온 거예요. 땅이 보이시죠? 근데 북극성은 여러분 굉장히 멀리 있기 때문에 제가 중위도 쪽에서 북극성을 당연히 볼 수 있겠죠. 저 멀리. 어떤 식으로 관찰하냐면 자전축에서 이렇게 평행하게 슉 이어오면 약 이 정도 높이에 있는 것처럼 관찰을 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약간 보기 불편하니까 천구를 똑바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렇게 세우면 천구가 있고 제 운동장에 나와 있어요. 그럼 제가 이쪽 방향에서 커서 방향에서 북극성을 관찰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여기서 질문입니다. 북극성이 관찰되는 방향은 어떤 방향일까요? 여기가 대답 잘했어요. 여기 북쪽이겠죠. 북쪽의 반대편은 남쪽이겠죠. 좋아요. 북쪽과 남쪽을 결정했어요. 여러분 어디 쪽이 서쪽일까요? 좋아요. 여러분 지금 대답 잘하고 있죠? 아래쪽이 서쪽이다. 위쪽이 동쪽이다. 대답을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 우리나라를 그려보세요. 우리나라. 전 우리나라를 이렇게 그리거든요. 이렇게 독도, 울릉도, 제주도. 그럼 이쪽이 남쪽. 그죠? 위쪽이 북쪽, 이쪽이 동쪽, 이쪽이 서쪽이잖아요. 그죠? 북쪽을 바라봤을 때 오른쪽이 동쪽이에요. 북쪽을 바라봤을 때 오른쪽이 동쪽입니다. 그죠? 북쪽을 바라봤을 때 왼쪽이 서쪽입니다. 그죠? 그걸 기억하시면 북극성만 찾게 되면 동서남북을 모두 결정할 수가 있죠. 좋아요. 이렇게 해서 천구를 표현해 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지구는 서에서 동으로 자전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자전을 하는 걸 안다 모른다. 그죠? 우리는 못 느껴요, 자전을. 그죠? 자전하는 걸 못 느껴요. 그래서 밖에 별이 있으면 별이 동에서 떠서 서로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관찰할 거예요. 아까 강아지 생각하시면 이해가 더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을 어떻게 관찰하냐면요. 동에서 떠서 남쪽을 거쳤다가 서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처럼 관찰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천체는 지구에서 관측하게 되면 동쪽 하늘에서 떠올라서 서쪽 하늘로 지는 것처럼 관측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이유는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자전을 하는데 우리는 지구가 자전을 하는지 이제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별들이 동에서 떠서 남쪽으로 갔다가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그렇게 관측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망원경을 가지고 밖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움짤로 만든 거예요. 사진을 이어붙여서 보시게 되면 여기 처음에 별이 여기 있었다가
시간이 지나면 여기, 그죠? 별이 이렇게 이동한 것처럼 관찰하죠. 별이 처음엔 여기 있었다가 별이 이렇게 이동한 것처럼 관측을 할 겁니다. 근데 이건 실제로 별이 움직인 게 아니고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별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요. 별들은 동쪽에서 떠서 서쪽을 향해 간다고 했으니까 지금 우리가 사진을 보고 있을 때 왼쪽이 동쪽이고 오른쪽이 서쪽이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별들이 어디에서 어디로 움직이는지 그걸 관찰을 잘 한다면 어느 쪽을 보고 있는지도 알아맞힐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동쪽 하늘에서는 별들이 떠오르게 되고요. 떠오르게 되고 남쪽 하늘에서는 이렇게 비스듬하게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는 걸 관찰할 수가 있고 서쪽 하늘에서는 이렇게 별들이 지는 걸 관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별들의 움직임이 지금 위로를 향하느냐, 아래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어느 쪽 하늘을 보고 있구나까지 알아맞힐 수가 있습니다. 동쪽 하늘에서는 떠올라서, 남쪽 하늘에선 이동하고, 서쪽 하늘에서는 이렇게 지는, 시계 방향의 움직임이 있구나. 그죠? 그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올라가는 쪽이 동쪽, 그죠? 옆으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동하는 게 남쪽, 지평선을 향해서 내려가는 게 서쪽입니다. 근데 선생님, 제가 시계 방향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북쪽 하늘은 좀 뭔가 이상해요. 이거 누가 봐도 반시계인데요. 여러분 여기가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제가 이거를 잘 설명해 주는 프로그램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킨 프로그램은요. 스텔라리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별들의 움직임을 시뮬레이션에서 보여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날씨가 아니고 날짜와 위치를 입력하면 그곳에서 그 시간에 관찰할 수 있는 별들을 모두 다 보여주거든요. 그뿐만 아니고 이제 일주운동까지 잘 볼 수가 있어요. 화면에 보시면 지금 S라고 되어 있는 게 사우스, 여기가 남쪽이죠, 남쪽. 그렇죠. 남쪽 하늘을 보고 이제 별들을 보면 이렇게 별들이 이쁘게 보이죠. 근데 이게 현실 시간에 맞게 시뮬레이션 되는 건데 별들이 움직이는 걸 좀 보기 위해선 시간을 좀 빨리 돌려야겠죠. 움직임을 좀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별들이 동쪽에서 떠올라서 남쪽을 거쳐서 서쪽으로 가는 걸 관찰할 수가 있어요. 근데 벌써 이렇게 낮이 돼버렸네요. 이러면 별들의 움직임을 관찰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밤낮을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별들을 보면 동쪽에서 떠올라서 남쪽을 갔다가 이제 서쪽을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왜 이쪽이 동쪽이냐면 여러분 남쪽을 바라봤을 때 그죠? 오른쪽이 서쪽, 왼쪽이 동쪽이잖아요. 보시게 되면 동쪽에서 떠올라서 남쪽으로 갔다가 서쪽으로 별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건 사실 별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자전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번에 동쪽 하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땅에 이스트라고 써 있고요. 동쪽 하늘을 보게 되면 별들이 이렇게 동쪽 하늘에서 떠오르는 걸 관찰할 수가 있죠. 그죠? 동쪽 하늘에서 이렇게 별들이 위로 떠오르는구나. 서쪽 하늘을 한번 볼까요? 지금 이렇게 웨스트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곳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렇게 별들이 지평선 아래로 내려가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남쪽 하늘을 보게 되면 다시 정리, 사우스를 보게 되면 동쪽 하늘에서 떠올라서 남쪽 하늘을 거쳐서 서쪽으로 지는, 그죠? 시계 방향의 운동을 하는구나. 시계 방향의 일주 운동을 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그대로 북쪽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북쪽. 움직임이 보이시나요? 너무 빠르죠? 다시 느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지금 여러분 이렇게 하나의 기준점, 하나의 기준점을 이 별을 기준으로 이렇게 별들이 반시계로 돌아가는 걸 관찰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빠르게 해볼게요. 그죠? 어지럽네요.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기준점이 되는 지금 이 별이 바로 뭐냐면 북극성이라고 표시가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북극성에 지구 자전축 방향이 이렇게 같이 위치하고 있는 거죠. 완전 일치하진 않지만 이게 바로 지구 자전축이 되는 거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반시계로 별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선생님, 아까는 시계 방향이라면서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북쪽을 바라볼 때는 오른쪽이 동쪽이 돼요. 그죠? 이쪽이 서쪽이 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우리나라를 이렇게 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별은 정지시켜 놓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그렸을 때 이쪽이 북쪽이죠. 이쪽이 남쪽이에요. 북쪽을 바라봤을 때 오른쪽은 동쪽입니다. 북쪽을 바라봤을 때 왼쪽은 서쪽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북쪽을 바라봤을 때 오른쪽은 지금 동쪽인데요. 남쪽을 바라봤을 때는 어때요? 남쪽을 바라봤을 때 오른쪽은 지금 서쪽이죠. 북쪽을 바라봤을 때 오른쪽은 동쪽이에요. 아, 남쪽을 볼 때랑 북쪽을 볼 때랑 지금 좌우가 반전이 되는구나. 남쪽을 봤을 때 시계 방향이면 북쪽을 봤을 때는 반시계 방향이겠구나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북쪽 하늘을 보게 되면 북쪽 하늘을 보게 되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그죠?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PPT의 내용으로 돌아가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쪽에서 떠올라서 남쪽에서 올라갔다가 이제 서쪽으로 치는 이렇게 시계 방향의 운동이라고 여러분 제가 설명을 했는데요. 북쪽 하늘을 보게 되면 좌우가 반전되니까 반시계 방향의 이렇게 일주 운동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책에서도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악어가 하는 말을 한번 읽어보면 북쪽 하늘을 볼 때는 관측자의 오른쪽이 동쪽, 왼쪽이 서쪽인데 그죠? 남쪽을 볼 때는 오른쪽이 서쪽, 왼쪽이 동쪽이다. 동쪽에서 떠올라서 남쪽을 거쳐서 서쪽으로 지는 운동을 하는데 남쪽을 볼 때는 오른쪽이 서쪽이지만 북쪽을 볼 때는 오른쪽이 동쪽이다. 그래서 북쪽에서 봤을 때는 반시계 방향이 운동을 한다. 그럼 이거를 꼭 헷갈리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네, 그래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의 자전에 의해 생기는 현상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리를 하면 지구는 지금 서에서 동으로 자전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지구가 이렇게 밝게 빛나는 곳에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태양이 있을 거예요. 태양. 그렇죠? 실제로 태양이 움직이는 거 아니지만 지구가 빙글빙글 돌고 있으니까 태양 쪽을 향하는 곳은 낮, 반대쪽은 밤이죠. 근데 지금 여러분 이 플래시 보세요. 대륙들이 지금 지구 자전에 따라서 밝은 데서 어두운 곳으로 빙글빙글 돌고 있죠. 아, 지구 자전 때문에 낮과 밤이 생기는구나. 그리고 또 제가 뭐라 그랬냐면 별들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안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지구가 빙글빙글 돌고 있기 때문에 지구에서 별을 관찰한다면 그죠?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천체의 일주 운동을 관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천체의 일주 운동은 실제로 별들이 빙글빙글 도는 게 아니죠. 지구가 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나무랑 강아지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강아지가 나무가 이렇게 뒤로 가는 것처럼 관찰을 했지만 나무가 이렇게 다리가 달려서 뛰어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나무가 움직이진 않았지만 강아지의 움직임에 따라서 겉으로만 볼 때 나오는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체의 일주 운동은 천체가 실제로 회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겉으로만 보이는 겉보기 운동이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겉보기 운동이라는 건요, 실제 그 물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상대적인 움직임에 따라서 겉으로 볼 때 나타나는 운동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천체 일주운동은 별들이 실제로 움직인 게 아니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앞에서 제가 천구라는 개념을 설명했는데 조금만 더 보충하고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구라고 하는 건요, 제가 관측자를 중심으로 그린 건데 하늘을 다 그릴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구의 형태로 그려낸 거예요. 그래서 천구를 그리는 방법은 어, 가장 가운데 이렇게 지구를 그리고요. 그럼 지구의 이렇게 자전축을 우리가 그릴 수가 있죠. 지금 자전축을 그릴 수 있고 우리는 중위도에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구를 작게 가장 가운데 그리고
중위도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 그 중위도 쪽에 이렇게 사람을 표시해줘요. 여러분, 우리가 밤하늘을 볼 때는 사실은 별들은 이렇게 거리가 다 제각각일 텐데 우리가 밤하늘을 볼 때는 이렇게 하나의 하늘에 투영돼서 점의 형태로 관찰을 하는 거죠. 천구에 붙어 있는 점으로 관찰하게 돼요. 그래서 북극성이 있는 방향이 북쪽이고, 그렇죠? 그리고 반대쪽은 남쪽이고, 그리고 이에 따라서 동쪽과 서쪽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시면 천구를 그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구를 가장 가운데 그리고 지구 자전축을 따라가서 북극성을 그려요. 그럼 우리가 지구 중위도에 있으니까 중위도 이렇게 사람을 가장 가운데 표시하게 되면 우리가 중위도 이렇게 운동장에 나와서 밤하늘을 보는 것처럼 그릴 수가 있는 거죠. 북극성을 찾을 수 있을 거고요. 저 지금 밤하늘에 밤하늘이 있지만 이렇게 천구에 투영돼서 하나의 점으로 관찰되는 것처럼 관찰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밟고 있는 땅, 이걸 지평선이라고 하고요. 북극성 방향이 북쪽, 반대쪽을 남쪽, 이에 따라서 동쪽과 서쪽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여러분 그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자전을 하는 건데요. 우리는 자전을 한다고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별들을 어, 동해에서 떠서 이렇게 서쪽으로 치는 이런 운동을 관측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천구라는 내용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천문학에선 되게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구라는 게 좀 낯설 거지만 한번 정리를 스스로의 방법으로 한번 천구의 내용을 정리 한번 해보세요. 네, 여러분 오늘은 지구의 자전에 대한 내용만 할 거고요. 지구의 공전에 대한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강의를 끊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